네, 겨르말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겨르말TV 용례독독의 안방마님 박은보입니다. 제가 이 용례독독을 첫 진행한 지가 한 5월쯤이었으니까 이제 막 4개월 정도가 흘렀어요. 시간 진짜 빨리 가지 않아요? 저희가 그동안 착실히 용례독독에서 남측과 북측의 용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름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의미 있는 시간 함께 해주실 지난 회의도 나오셨죠? 겨르말근사점 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편찬 1부 부장으로 계시는 김강출 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릴 용례를 제가 살짝 보긴 했는데 이 용례도 조금 저는 왜 더 이상 뭔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용례처럼 보였거든요. 늘 어떻게 용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용례 준비는 늘 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아침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늘 이제 뭐 사전을 만들다 보면 용례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앞에 회차에서도 용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어떤 단어의 뜻을 풀이하려면은 용례가 기본이거든요. 네. 그 용례에서 찾아가지고 실제로 그 의미가 쓰이느냐, 아니면 용례 중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것 중에서 빠진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걸 찾기 때문에 용례라고 하는 것은 사전 편찬자들에게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뭐 어떻게 준비하느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용례 무엇인가요? 예, 토시라는 단어입니다. 토시라고 하면 사실 쓰임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사전적인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사전에는 마른 김을 묶어서 세는 단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물건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기도 하잖아요. 예. 이 단위의 기준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예, 일단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톳은 이제 마른 김을 세는 단위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게 될 것이 김을 언제 먹게 되었느냐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김 양식이 대량으로 이루어진까지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임금님 수라상이나 올라갈 정도로 네네. 귀한 음식이었을 거예요. 그러더니 이것이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묶어가지고 상품으로 만들었겠죠.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려고 한다면 단위가 필요했을 겁니다. 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처음에 나온 것이 40장이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을 세는 단위로 톳을 사실 말을 하지만 조금 더 익숙한 단어가 있죠. 한 장, 두 장.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톳이라는 단어가 어쨌든 세는 단위이기도 하니 톳에 대해서 남측과 북측의 용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기에는 톳이 남측 용례 외에는 혹시 북측 용례 보이지 않는데요. 예, 북측 용례를 찾아봤더니 이제 톳이라는 그 단위는 있는데 네. 그것이 문학 작품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와, 그 많은 자료, 방대한 자료에서 톳을 찾았는데 북측 용례에서 못 찾으셨다고요? 예, 문학 작품에 나타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문법서 같은 게 이제 그러니까 김을 세는 단위 정도였고 이제 톳만 이제 한자 딱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실제로, 네. 예, 문학 작품에는 전혀 톳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와, 문학 작품에 없다고 하니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저희도 좀 예. 쓰는 비율은 적거든요. 예. 네, 오늘은 북측 용례가 없으니까요. 남측 용례를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 30분에 영화관에서 나는 나왔다. 약방에서 소화제를 사 입에 털어놓고 다방에서 커피를 마셨다. 향리행 버스에 다시 오른 것은 7시 10분. 건어물포에서 북어 한 줄과 김 2톳을 사서 꾸려들고 차창 너머 어두워지는 시가지를 나는 내다보았다. 형사나 지서장을 따돌릴 생각은 애초 없었다. 철수를 했는지 아직도 비상망을 풀지 않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내 전신을 올가매고 목구멍에 침을 말렸다. 이재하 작가의 소설집 용 중에서 네, 어쨌든 용례를 찾아왔더니 이렇게 지금 용이라는 소설 중에서 찾았어요. 사실 소설에서는 용례로 좀 많이 쓰이지 않나요? 글로 적을 때는? 이렇게 이제 우리 이 톳은 고유어거든요. 이제 아마 동해안 쪽에 가시면 오징어, 한축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몇 마디일까요? 12마리
20마리. 예, 20마리죠. 예. 네, 이렇게 이제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 이렇게 우리 고유어로 되어 있는 단위성 의존명사에 대한 그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지금 제가 5, 6학년 보다 못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이제 깜빡하셨던 거겠죠. 헷갈려요.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고등어 한 손이란 말도 좀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그쵸. 고등어 한 손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어 큰 거하고 작은 거 한 마리에서 두 마리를 이루는 말.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켤레라든가 또는 뭐 쾌, 북어 한 쾌, 쾌는 이제 20마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일상생활은 잘 안 쓰이지만 아주 소중한 우리 고유어를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초등학교 또는 뭐 중학교 저학년 시험 문제는 종종 나오는 네.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토시라는 단어도 우리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 장, 두 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묶어서 세는 단위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정도는 우리 학생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토시라는 단어를 뭐 용례로 뽑은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좀 우리말을 좀 알자라는 취지도 있죠. 네, 그러네요. 정말 일상에서는 많이 한 장, 두 장을 쓰지만 토시라는 단어가 우리 고유의 그 단위를 세는 단어라고 봤을 때는 정말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지금 남측 용례만 보여드리고 있는 게 남측 용례에선 찾을 수 있었지만 북측 용례에선 찾을 수 없었잖아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제가 한 7, 8년 됐나요? 이제 공동 편찬회 때 가서 그 북측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제 우연하게 이제 사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북측 사전에서는 40장 이렇게 돼 있어서 이상 희한하다. 왜 40장이다? 의아해가지고 북측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남측에서는 그 김이라는 것이 뭐 대중적인 음식이고 뭐 수출도 많이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측에서는 그 김은 양식을 하는 곳이 많지 않다. 그래서 김 양식하는 정도면은 막 황해도 일부 지역에서 나기 때문에 네. 북측에서는 이제 대중적인 음식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그 초기에 북측에서도 구호사전을 낼 때 40장으로 했던 것이 그냥 굳어져서 쓰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반 문학작품에서는 차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북에서는 김을 이렇게 많이 먹지 않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제가 북측 선생님한테 직접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은 북측 용례를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남측 용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그야말로 슈퍼어머니였다. 1년 12달 가도록 한 번도 아프지 않았고 극심하게 몸살이 나는 날도 자리 보존하고 눕는 일은 없었다. 우리들이 장기침이라도 작게 하면 갖은 약부리를 다려주시곤 하였던 어머니. 나는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라는 이름 속에는 아프다는 단어가 없는 줄 알았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장에 다녀오는 어머니 손에는 해우 한 돛이 들려 있었다. 그 해우 한 돛이 한 시간 동안 온 가족이 먹을 유일한 별미인 셈이었다. 이대용 시인의 산문집 이름만 입비면 뭐한다요. 이게 안 되지. 이거 어렵다. 입비면 그죠? 뭐한다요. 네. 이게 어쨌든 사투리가 들어가면 확실히 어렵긴 해요. 그죠? 어렵죠, 예. 이름만 이쁘면 뭐하냐 이런 제목이겠죠. 그런데 저희가 좀 전에 얘기를 했을 때 토시라는 단위가 좀 변하긴 했잖아요. 네. 이게 남측에서는 사실 이제 김을 좀 많이 먹으니까 단위가 늘어난 것 같기도 한데 남측과 북측의 단위도 달라요? 예, 아직까지는 다른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분단되기 이전일 수도 있겠네요. 그때만 해도 이제 40장이라는 용도로 단위로 쓰였는데 이것이 이제 남측 사전하고 북측 사전이 다르게 이제 퍼져나갑니다. 처음에 만든 사전에서는 이제 분단되기 이전이니까 40장으로 통칭해서 썼던 말 같아요. 그러다 이제 북측에서는 계속 40장으로 굳어졌고 저희 남측 사전에서는 처음에는 40장이었다가 1988년도 한글학에서 나온 그 우리말 근사전인가요? 거기 보면 40장 또는 100장을 이루는 말 이렇게 가다가 2008년 또 1999년도에 나온 그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100장을 이루는 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김한톳 그러면 아마 100장으로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단위가 굉장히 확 뛰었어요. 예. 그럼 진짜 남측 사람과 북측 사람이 김을 한 톳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래를 하면 서로 다른 양을 주겠네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남북의 언어 통일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네, 사실 저는 오늘 이 용례를 살펴보면서 결국 저희는 북측의 용례를 다룰 수가 없었잖아요. 환경적인 차이 때문에 아무래도 쓰임이 없고 우리 남측에서는 톳이라는 쓰임이 있지만 사실 또 일상에서는 한 장, 두 장, 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조금 일상에서는 장이 많이 쓰이지만 우리의 고유어를 지키자는 의미에서 또 톳이라는 단어를 용례로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톳비빔밥이 땡긴다는 톳하면 해초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자, 저희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한껏 채워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 용례독독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용례 독독